푸릇한 잿빛 하늘 아래 캠브리지에 있는 집 정원에서 노라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무시무시한 힘을 느꼈다. 이번 삶에서도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녀에게는 몰리가 있었고 애쉬가 있었고 조가 있었다. 그녀가 추락하지 않게 받쳐주는 사랑의 그물망이 있었다.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삶이 곧 끝날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완벽한데도 그 완벽함 가운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점은 바로잡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결함 자체가 올바르기 때문이다. 모든 게 제대로 되었지만 이것은 그녀가 이룬 삶이 아니었다. 노라는 그저 영화 중간에 들어왔을 뿐이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17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냠냠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눈이 와서 기쁜 박사장입니다. 목소리 너무 박사장님 예쁘시다. 네, 차차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죠. 걱정들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확진이 되고 계셔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녹음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만나서 녹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질이나 이제 녹음 상태가 이전과는 좀 다르고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그냥 하루하루의 일을 해 나가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지속해보자 하고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 매트 헤이그 작가, 노진선 역으로 나온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인데요. 영국 소설가죠, 작가가. 그래서 400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작가의 상상력이 펼쳐지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차차님의 줄거리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차차님. 네, 그 줄거리 제가 준비했는데요. 흔히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만족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이 온갖 후회로만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걸어온 길보다는 가지 않은 길을 더욱 열망하게 될 때, 나의 선택을 되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요즘 베스트셀러 목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소설.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자체 예능에서 이 책을 읽는 모습이 나와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트 헤이그 작가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소설 주인공은 영국 베드퍼드라는 소도시에 살고 있는 35살 노라입니다. 노라는 과거에 많은 꿈을 꾸었고 많은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 현재는 악기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끔 피아노 레슨을 하는 것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라의 현재 삶은 말 그대로 후회로 가득 차 있는데요.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과 자기 때문에 헤어진 것, 어릴 때 잘했던 수영을 압박감 때문에 그만둔 것, 오빠와 함께했던 밴드를 그만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일한 가족이었던 고양이를 자신이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노라는 삶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자정에 한 도서관에 갑니다. 이 도서관이 바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자정의 도서관인 건데요. 꿈인지 현실인지 삶인지 죽음인지 알 수 없는 도서관에서 노라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수많은 후회들을 마주하게 되고 이 후회를 낳은 선택들을 되돌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노라는 남자친구와 파혼하지 않고 결혼해서 펍을 경영하며 사는 삶부터 시작해서 어릴 적 꿈이었던 빙하학자가 되어 극지방에서 사는 삶, 최근에 호감을 가지게 된 애쉬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삶까지 수많은 삶을 다시 살아보게 됩니다. 노라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이 했던 수많은 선택의 이유들, 그리고 행복한 삶이란 게 어떤 것인지,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몸소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도서관이 부서지기 직전에 노라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삶을 선택하게 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노라와 같은 판타지적인 경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노라의 선택들을 되돌아가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차차님이 줄거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책 다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그냥 이제 옛날 막 그 선택하는 프로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걸 선택하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옛날 사람 인증이에요. 어떻게요? 나 너무 오래됐나요? 네, 이걸 오래된 선택하면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때 한 2살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네. 거짓부렁, 거짓부렁. 거짓말. 근데 막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주 새로운 설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를 작가가 책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런 궁금함은 되게 있긴 했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영화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그쵸. 시간 여행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새로운 맞아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맞아. 자기 개발서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아.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자기 자신을, 다양한 잠재성이 있으니, 뭐, 개발해라, 노력해라. 약간, 이거 왜 이렇게 자기 개발서 같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 설정 자체는 되게 흔한 설정이잖아요. 근데 디테일이 좀 달랐던 게 여기서는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 삶이 기억이 단절돼 있잖아요. 그게 이 소설의 네.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새롭다라고 느꼈고 근데 이 소설에서 가장 장점이다 단점인 게 저는 처음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이 결말이 어떨지가 그려졌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결말대로 됐고 그래서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처음 딱 읽었을 때부터 결말이 예상이 돼서 근데 그게 또 다른 결론을 작가가 억지로 냈다면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게 20대 친구들에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많이 읽지 않았던 친구들한테는 신선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일한 스토리나 플롯이나 구조를 갖더라도 그거를 좀 풀어나가는 방식들에게 조금 희망을 걸자면 이제 이 책은 그런 디테일은 굉장히 좀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고 정말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재미를 찾아야 되는 책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지금 냠냠쌤이 디테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작가가 실제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었고 자살 시도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감정의 구체성?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얼마나 정말 참혹하고 처절하고 죽고 싶었는지 막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설득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로라가 자기가 자신이 수영을 싫어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결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실패의 원인을 또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지 못한 원인을 다 다른 사람에게 찾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그럼 자기가 진짜 로라가 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 이제 소설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로라도 그런 걸 깨닫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기는 한데 너무 자기에 대한 그 생각이나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점? 그런 점이 좀 계속 안타까운 거죠, 저는. 너무 혼나는 느낌이에요. 그런가요? 네, 이야기가 너무 확 진행됐는데 다시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가 볼게요. 박 사장님의 이제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선택을 하지 못해 왔는지 저는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처음에 이제 다시 하나씩 풀어보자면 이 책을 딱 읽으면 제일 이렇게 보편적으로 처음에 딱 드는 생각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삶에 대해 나는 이제 좀 후회했던 적이 있나?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삶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를 살펴보는 하나의 시작점?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후회되는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는 게 있다. 이런 게 있으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 걸 그랬어. 이러면서 막 이불킥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서의 선택, 그래서 좀 달라진 지금 현재의 모습. 후회하는 거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노라처럼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할래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없거든요.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삶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도서관에 가더라도 지금 삶을 택할 것 같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물어보잖아요. 넌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말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안 태어나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이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됐지 또 사냐. 원래 인생은 힘들고, 네. 저는 조루로라도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조류로라도. 돌. 굴러다니는 돌로라도. 돌로라도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차차님처럼 다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선택을 다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제가 그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 때 굉장히 집에서 멀리 떨어진 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고등학교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학 시험을 보러 가듯이 그 고등학교에 가서 입학 시험을 봐야만 하는데, 보통 이제 8시 반까지 그 학교에 가야 된다고 하면, 제가 6시 반에 그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일찍 서둘러서. 근데 그러면 일어나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서, 심한 멀미를 또 한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시험을 망친 거예요. 네. 막 아침에 가서 토하고 뭐 이러느라고 시험을 볼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굉장히 큰 좌절감을 맛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 재수를 하는 것과 같은, 대학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를 저는 중3 때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본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나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 그랬다면 나는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가 많이 힘드셨나 보다. 그쵸? 그쵸.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과정을 그 나이 때. 그 나이 때. 어렸을 때.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딱 계속 열심히 방송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머릿속을 뒤적여 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선택이 정말 훌륭했어.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후회가 돼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 이런 건 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종교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에 닥쳤을 때의 태도가 이제 물론 모든 종교인이 다 똑같을 순 없지만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박 사장님은 불교 아니어도 윤회를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근데 저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의미가 있고 소명이 있거나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친 거야 라고 생각하는 편인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계속 약간 다른 삶을 경험해 보는 이유 자체가 약간 살아봐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 그쵸. 누가 막 말한다고 그게 그래 맞아 하면서 진심으로 와닿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삶을 계속 주인공으로 하여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뺑이 돌리듯이 약간 너무 왜냐면 주인공이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이 삶을 살아보고 저 삶을 살아보고 하는 것들이 각각의 힘겨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박 사장님이 지금 삶을 살았는데 뭘 더 살아보냐라는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더 했잖아요. 우울증도 있었고 그만 삶을 끝내고 싶은 사람인데 계속해서 삶을 살아보게 하는 게 이 사람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소설이 그 박 사장님 얘기하신 자기계발서랑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삶은 너가 아직도 젊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단정적인 말을 읽는 것하고 이거는 비록 간접 체험이지만 소설 속에서 이렇게 삶을 다 겪어내는 걸 우리가 읽는 것하고 또 진짜 노라가 겪었던 실제 삶을 겪으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소설은 그쵸.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구체성 있게 이 경험을 하게 해줘서 그게 정말 소설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네요. 자기 개발서도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다양한 삶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설 못지 않아요. 소설 못지 않게 다양한 삶과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잘 나와요. 차차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이 어떤 점이 다르다는 거는 알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너무 흥미로웠던 게요. 저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도 어린 친구들, 뭐 10대, 20대한테는 막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젊다. 지금 대학을 다시 가도 금방 졸업할 수 있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또 50대인 또 다른 내 선생님들이 저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그래서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50대 분들도 충분히 지금 다른 거를 막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절대 돌아가면 공부 안 하고 목수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실 수 있다고. 지금도 목수 하실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고, 근데 그거에서 선택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네, 선택하거나 그렇죠. 실천에 옮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안정된 어떤 상태를 흔들거나 깨트리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근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30대, 20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언제도 우리는 어떤 것도 시도해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처럼 살아봐야만, 경험해야만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책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목소리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여기 그 책에서 보면 로라가 다양한 삶을 살아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삶도 있었잖아요. 뭐, 근데 결국에는 다 이거에 세 개에 다 만족을 못 느끼고 자기는 네. 마지막에 그 새로운 백지인 뭐 초록 색깔의 책에다가 학창 시절에 쓰던 만년필을 들고 새롭게 이제 글을 써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딱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삶이라도 다 소용없고 자기가 이렇게 써나가는 삶, 자기가 주체가 되는 삶,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얌얌쌤은 언제 내가 되게 주체적인 결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원 진학할 때, 그러니까 졸업하고 임용고사를 보고 교사가 됐어요. 물론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항상 친구들이 그랬어요. 넌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진로를 선택하고에 주저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게 저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갈증나는 부분이었어요.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굳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니까.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간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누구도 저한테 그런 의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압박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했을 때 그때 원서 내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기분을 굉장히 선명하게 느꼈어요. 내 삶의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아라는, 그 순간에 서 있는 것 같아라는 두려운 마음과 설레임 사이에서의 그 두근거림이 원서를 내고 오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저 그리고 좀 거창하지 않게 생각하면요. 마지막에 그 애쉬랑 결혼해서 그 삶을 사는 것에서 노라가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나한테 뭘 깨닫게 해주고 싶구나를 깨닫잖아요. 그게 뭐냐면 살고 싶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살고 싶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것을 여기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그냥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딸기 케이크를 사 먹어야지, 이런 것도 이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게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 살아야지,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래도 사는 게 좋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이제 그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 준비해 주신 거 한 부분씩 읽고, 그리고 마무리 지어볼까 해요. 네, 저는 그 74쪽인데요. 약간 조금, 이 소설의 핵심은 아니지만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여기를 선택했어요. 여기 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은 도시와 같아서 마음에 덜 드는 부분이 몇 개 있다고 해서 전체를 거부할 순 없다. 위험해 보이는 골목길이나 교회 등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른 장점이 그 도시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네. 와, 너무 차차님, 좋죠. 저도 이 부분 완전 형광펜으로 해놨거든요. 맞아요. 저는 258페이지에 있는 건데, 삶에는 어떤 패턴이, 리듬이 있어요. 한 삶에만 갇혀있는 동안에는 슬픔이나 비극 혹은 실패나 두려움이 그 삶을 산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 것들은 단순히 삶의 부산물일 뿐인데 우리는 그게 특정한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생각해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기서 그러니까 살다 보니 생긴 어떤 그 부산물들이 결국 내 탓으로 돌아와서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서 이 부분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뽑은 부분은요, 마지막 부분 쪽에 있는 건데요. 선반에 있는 책을 모두 태우는 불길 속에 틈이 있었다. 죽고 싶지 않아. 노라는 더 노력해야 했다. 늘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삶을 원해야 했다. 이 도서관이 그녀의 일부이듯 다른 인생도 그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다른 삶에서 느꼈던 감정을 모두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녀에게는 능력이 있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여행가, 와이너리 대표, 록스타, 지구를 살리는 빙하학자,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생, 엄마 혹은 그 외에 100만 가지 사람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쳤을지 몰라도 노라는 어떤 면에서 여전히 그런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였다.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 네. 그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제가 이제 최근에 다른 읽고 있는 책이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말에 인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인문학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그 다음은 결국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라는 어떤 도입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노력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한 번쯤 같이 읽고 이야기해보기에 좋다. 꼭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어도 책을 읽고 든 생각들, 삶에 대한 자세, 태도, 사는 방법 이런 거 같이 이야기해보기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오늘 많이 애쓰셨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녹음 처음 한 날인데 업로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만나요.